왜 2025여야 하는가? 2050도 안 하고 있는데 2025 넷제로를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시차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살행위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그래서 멸종반란을 하는 거예요. 2025 넷제로가 왜 필요한가? 주로 이제 국제적 합의는 2050 넷제로라고 하죠. 근데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2050도 안 하고 있는데 2025 넷제로를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왜 그래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주장이 사실 멸종반란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2025여야 하는가? 뭐 넷제로를 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합의는 있죠. 지금 현 상황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하지만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게 또 중요하고 진실을 안 다음에 그걸 감정적으로 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소화한 이후에는 더 제대로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 유엔에서 IPCC 보고서에서 말한 게 우리가 40%를 줄이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뒤까지 40%를 줄이면은 대재앙을 모면할 확률이 50%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 2018년 기준보다 반 정도 줄이면은 대재앙을 모면할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50%는 재앙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 파리협정이 2015년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제 기억하기로는 415ppm에 도달했어요. 450ppm에 도달하면은 그게 기온이 2도씨 정도 오르는 상태입니다. 산업화 시작 이후로. 지금 1.1도씨가 올랐어요. 2도씨가 오르면은 망합니다. 그 망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2도씨가 오르고 뭐 3도씨, 4도씨 얘기하는 게 2100년도 기준으로 원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도씨가 오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불가역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피드백 루프 같은 게 생겨요. 영구 동토층이 시베리아에서 녹잖아요. 그럼 지하에 있는 메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20년 전부터 계산했던 그런 게 아니라 메탄이 나와서 그게 더 온난화를 가속하고 그래서 더 녹고 아마존 타고 있고 시베리아 타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 타고 있죠. 캘리포니아주 560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산림 91만 5천 에이커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서울 면적의 약 6배에 달하는데 산불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산불이 타겠다는 거에 대한 우리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2015년에 파리협정 할 때.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은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그거를 1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불가역적인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유엔이 말한 50%의 대재앙 가능성도 사실 어떤 식으로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그랬을 때 죽을 가능성, 살 가능성 50%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우리가 살던 방식을 완전 바꿔야죠. 지금 담배를 끊지 않으면 죽을 가능성이 50%라고 하면은 거기서 담배를 계속 피는 거는 정말 유아적인 발상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앙적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30년 됐어요. 1990년대부터 뭐 알고어가 영화 나온 것도 거의 20년 넘었죠. 불편한 진실. 1990년대 이후에 탄소 배출이 오히려 60%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우리 선배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면서 캠페인 많이 하고 티셔츠 많이 팔고 후원 많이 받고 나가서 시위 많이 하고 기자회견 많이 했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훨씬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반란은 이 실패를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와 세대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멸종반란이 세대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운동하신 선배님들한테까지 막 칼을 들이밀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계속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 지금 하던 계속하자 이거는 자살행위다라는 거를 그냥 인정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 여태까지 신자유 시대 때 맨날 우리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환경 이런 것마저도 개인의 책임이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소비해서 그렇고 우리가 뭐 디젤 차를 타서 그렇고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그렇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 개인이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당연히 그 화석연료 산업에 있겠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정부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저는 어떤 주장도 하냐면은
완전히 사회적 계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계약이 뭐라 그러죠? 주로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정부에게 권력을 주고 정부는 단순한 거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거를 하지 않고 있죠. 특히나 그게 그 사회적 계약이 세대 간의 계약으로 나타날 때는 윗세대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지금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것도 없애야 될 시점에 새로운 것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특히 젊은 세대가 이 사회적 계약을 존중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멸종반란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뭘 해야 되는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웠죠.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고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은 이렇게 당연히 교과서에서 나와 있으면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한테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잖아요.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커서 나서 봤는데 해결은커녕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환경 정책은 지금 유정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 세대한테 선심을 베푸는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이미 나와 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석탄, 석유가스 당장 없애야 됩니다. 당장 없애야 돼.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석탄, 석유가스 생산을 당장 멈춰야 되고 탄력시켜야 됩니다. 탄력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하고 싶지만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게 단기적인 장기적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메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육식 산업에서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체 탄소 배출의 24%가 농업에서 나오고 그중 절대 다수가 공장식 축산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탄력식을 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순입니다. 위선입니다. 대부분의 선배 운동가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부로 하여금 강제하게 하느냐예요. 목표는 단순하죠. 탄소 배출을 2025년까지 제 주장은 넷제로를 해야 됩니다. 넷제로라고 하면은 나가고 들어오는 거 합쳤을 때 빵이 돼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00%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2050년 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유엔에서 말하는 건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자고 했어요. 그럼 다 양보해서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7%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우리가 공항 닫고 경제활동 멈췄죠. 강제적으로 정부가 간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스크 쓰라 그러고 자영업자 죽어나라고 가게 닫으라고 하고 집합 금지 명령 내리고. 근데 이게 뭐죠? 어쨌든 위기 상황이 닥쳤으니 코로나도 사실 생태 위기인데 위기 상황이 닥쳤으니 경제활동을 멈추라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가 줄었어요. 우리가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절반을 줄이려면은 유엔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7%를 10년 하면은 딱 52% 줄어요. 어느 정부가 그것을 강요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2030년도 아니고 30년도 위험하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2025년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대전환이 필요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기후 생태 위기를 코로나 이상의 긴급 상황으로 인정을 하고 언론에서 지금 코로나 질본에서 나와서 하듯이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언론 얘기했었지만 언론에서 이 기후 생태 위기가 진짜 위기인 것처럼 왜냐면 문명의 존속 자체가 걸렸잖아요. 다 죽습니다. 죽은 지구에서는 경제가 아무 필요 없어. 조선일보의 그 경제 논리 죽은 지구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논리입니다. 죽은 지구에 산업이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정 위기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얘기해야 되고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전기 배급도 저는 전기 수급도 배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석탄, 석유가스 당장 멈추면은 배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빨리 태양열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5년 안에 넷제로를 달성하려면은 정말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정부를 완벽하게 대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혁명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하거나. 혁명은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성공해도 그 다음에 실패가 되죠. 그 다음에 캠페인 여태까지 30년 했는데 절대 안 됐죠.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대량으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딱 그걸 3번 해봤어요. 1919년 대한민국의 시작이죠. 3.1운동 때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7년도 때 하셨죠. 민주화운동 하셨죠. 100만 명 나왔더니만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 때 한 번 더 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좀 많이 한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이걸 하려고 되게 지금 사례가 없어서 인도의 사례를 막 들고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많이 해봤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5년 안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멸종반란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나오면은 항상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2%에서 3.5%가 급진적인 요구를 주장하면은 바뀌어요. 그걸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데 그 인구의 우리 인구의 5천만의 2에서 3.5%가 100만 명에서 175만 명이죠. 그러니까 항상 100만 명이 나오면 바뀝니다. 그 100만 명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 밑세대가 주도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사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부로서 하도록 5년 안에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크리티컬 매스가 모일 수 있는 운동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멸종반란이고 이미 영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기후생태 위기 선포를 한 상황이 됐고 정부의 언론이든 항상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한민국도 늦게 바뀌지만 바뀌면은 저는 빨리 바뀐다고 봐왔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넷제로 2025의 타당성, 필요성, 불가피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그 새로운 삶을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역사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 이후를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뭐 나오고 그러는데요. 신은 무슨 신입니까? 지금 그 바이러스 미물 앞에서 지금 다 박살이 나 있는 판에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초라한데 지난 200년 동안의 생산성 증가가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추출로 거의 다 설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기술 혁신,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뭐 거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화석연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새로 찾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전기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쓰이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혁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기, 뭐 디지털도 전기죠. 디지털하고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가 사실 대부분의 혁신의 내용입니다. 인류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그걸 우리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화석연료하고 전기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는요, 석탄하고 석유의 특징은 주어진 부피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칼로리가 폭발적으로 높아요. 석탄이 대량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고요. 석유라고 하는 희한한 물건이 또 발견이 됐죠. 처음에 19세기 말에 처음에 석유를 사람들이 쓸 때는 주로 등유, 그러니까 이 가로등에 쓰는 그 불을 밝히는 용도로 처음에는 쓰다가 이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내연기관이 나오면서 석탄 대신 석유를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들어와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세기 중반에 가장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석탄 연료를 쓰거나 석유 연료를 쓴다 하더라도 주로 엔진의 형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장소들이 제한돼 있었어요. 공장이라든가 뭐 기관차라든가 거대한 배라든가 이렇게 제한돼 있었는데 20세기 중반부터 가전제품이 나오고 전기를 쓰게 되면요. 인간 생활의 일거수일투족 안으로 전기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선풍기가 나오고요. 세탁기가 나오고요. 기타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금 21세기가 된 현재에 있어 갖고는 우리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전기 먹는 생물이에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요. 전기를 쓰지 않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북질도 못하고 넷플릭스도 못 보고 글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의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든 전기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석연료, 석탄, 석유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전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인류가 지금은 전기 먹는 생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2025년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개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시스템 이론에서 시차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가령 어떤 작용을 딱 했을 적에 그게 효과를 그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바뀔 때까지 이게 직방으로 안 됩니다, 잘. 넷제로라고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있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한두 해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짧게는 200년, 길게는 1만 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농업혁명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돼가지고 생겨난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작용을 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동차 핸들 꺾듯이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러니까 하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는 넷제로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2045년 장기계획이라고 한 거를 국정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국정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45년까지의 장기적인 대한민국 비전. 그거 봤는데 넷제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거 보고서 와, 황당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몇 개 국책연구원에서 어떤 그러니까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플랜들이 몇 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제일 황당한 게 꼭 무슨 방학 숙제 몰아서 하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2025년 뭐 2030년까지 대충 하다가 2040년 넘어서 몰아쳐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2050년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가 돼야 맞아요. 처음에 있는 대로 줄여놔야 나중에 될까 말까 하는 거지. 처음에 놀고 있다가 나중에 뭐 방학 숙제 몰아쳐서 하듯이 한다. 이거 필패입니다, 필패.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전환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저런 과격한 이야기가 다 있냐. 제가 봤을 땐 전혀 그 과격한 얘기거나 지나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전환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아주 강력한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신 몇 개 행동들이 이를테면 전기를 배급한다든가 황당하게 들으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로 그냥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